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기 우리에게 연합해서 자기를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계시하고 예수님도 계시하고 영도 계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모든 일은 세 가지 통로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도 결국은 몇 가지 통로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이 만물을 통해서 당신이 질서를 통해 창의적이 만들고요. 예수님은 구속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그분이 믿음으로 창의적인 길을 말씀하실 때고요. 영은 직접 우리 안에 직접 역사를 하시니까 영이 역사를 하면 직접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일을 하는 데서는 항상 이 삼위적 계시를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면 이 세 가지 루트가 대부분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의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도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말씀 먼저 읽고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매. 예. 어쩌면 저의 인생은 오늘날 말한 AI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저는 고백을 해요. 에이, 목사님, 때가 되니까 그냥 거기다 두드려 맞힌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제가. 제가 늘 간증을 했지만,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단도 많이 맞고, 칭찬도 많이 듣고, 그래서 정말 엉뚱한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 요즘에 여러분, 달리는 나르는 비행기 나오죠? 나르는 비행기. 그리고, 예를 들면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 예. 그거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길을 가는데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가다가 붕 뜨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나르다가 필요한 데 딱 내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다도 그렇지. 왜 배는 예를 들면 물 위로만 가야 되냐? 가다가 그냥 뜨는 건 없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흔히 말하는 엉뚱한 생각,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참 많이 했댔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지을 때요, 빌딩을 지으면 예전에 여러분 빌딩 지으면 옆에 뭐를 세운지 알죠? 니기다 소나무, 나무로 된 거 쭉 묶어가지고 계속해서 거푸집을 만들잖아요. 저거 하고 나면 어때요? 때 되면 저거 전부 다 이제 다시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니기다 소나무는 이제 높은 빌딩을 지으려면 계속 묶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껏해야 한 10층 정도 이렇게 하면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끼워서 하면 될 텐데, 뭐 그런 생각도 제가 이게 했댔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각나면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댔는데, 예를 들면 왜 사람들이 암기를 하지?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도서관 같으면 책이 있잖아요. 이런 걸 저장했다가 펴가지고, 필요한 건 보지. 사람은 창의적인 거 필요하지. 굳이 왜 그걸 자꾸 외우라 그러지?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외우는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제 그랬댔는데, 지금 오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런 마인드를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훈련이 결국 나중에 이제 나에게 도움이 돼가지고, 삼위적 계시, 흔히들 임마누엘 신학을 정립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하나의 훈련이 됐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삼위적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거, 이제 그런 거 어떠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사람을 준비해서 쓰시는구나. 훗날 제가 아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5살이 됐을 때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랬지만 그것도 한 2, 3년 주일학교 다니다 그만뒀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무료하시고 한 이게 12년 방학했다가 이제 대학 때 이제 기독교 단체를 다니는데 교회 다닌 게 아니고 기독교 운동하러 갔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기독교를 경험하다가 군대 가고 성령운동하니까 오순절 그런 경험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보수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교회를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 가고 나와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반동성이었는데 저의 삶 자체가 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샤프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인생 자체가.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킨 게 가장 많이 했던 게 영적 계시 아니었습니까? 성령 세례 받고 그다음에 영을 받고 영의 음성 듣고 은사. 그다음에 이제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한 것이 말씀 안에 사는 거. 특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고 나는 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런데 가장 제가 많이 훈련받은 게 일반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훈련을 적게 한 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 이 땅에 창의적으로 살고 주도적으로 살고 예를 들면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앞서가고 그리고 남을 섬기느냐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의 훈련을 제일 적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말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이 공부하는 거, 사회성, 그 다음에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거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거, 사업에 성공하는 일, 우리가 말한 일반 계시형이요.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그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면 다 나름대로 주도적이 되고 창의적이 되고 진취적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을 이렇게 목회를 25년 동안 쭉 해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창의적인 것도. 그 다음에 진취적이고 주도적이 된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그 외우는 거 답습하는 거, 전통적인 거, 그 다음에 뭐 그냥 있는 거, 고정된 거기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창의적인 영을 받아서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는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창의적인 영의 역사 속에 안 듣더라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보게 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이 창의적인 사람이 안 돼요. 이건 뭔가 이렇게 고정관념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늘 말하는 옛사람을 고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새해 복 때부터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이걸 이야기할 건데 결정적으로 이런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것이 뭐냐. 제가 뇌과학에 대한 유튜브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멋대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걸 반복할 때 창조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멋대로.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죠. 오늘날 그 AI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리스트의 기업들에서 우리는 좀 싫지만 동성애자, 아시아계 사람, 그리고 왼손잡이, 그리고 소수민족 이런 사람을 이런 그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그 페이스북 같은 회사에서 채용을 해요. 채용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 사회 주류는 백인이잖아요. 그러면 소수자는 흑인인 거야. 그리고 이제 아시아계는 더 소수고 대부분 사람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소수가 왼손잡이에요. 대부분은 이성애자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는 소수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수들은요 이미 고정화된 생각 그리고 이미 보편적인 어떤 룰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소수자들은 그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맞게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세팅하는 것도 문고리도 뭐예요? 오른손잡이가 하게끔 문이 돼 있는 거거든요. 다. 예를 들면 그리고 물건도 동성애자들이 사는 것보다는 이성애자들의 우리말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이제 그 백인들이 생각하는 문화에 맞게끔 모든 것이 미국 그 문화라는 사고방식이 돼 있는데 아시아 사람들은 낯설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멋대로 생각한다는 연장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뭣도 멋대로 생각하죠. 하나님도 멋대로 생각해요. 예수님도 멋대로 생각하고 성령도. 그러니까 서양 신학이 멋대로 생각하다 이단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창의적이라는 건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 특별 계시 그리고 영을 따라 사는 영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계시에 있어서 창의성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멋대로 생각하다 보면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이제 여러분이 적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또 거짓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갉아먹어요. 제가 말하는 이 멋대로란 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정치할 건가? 어떻게 경제를 할 건가? 어떻게 과학의 어떤 그 기술을 만들어낼 건가? 어떤 새로운 스포츠를 만들 건가? 그리고 새로운 어떤 그 아이템을 만들어낼 건가? 일을 새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는 일반 계시 영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창조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창조적인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그거는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를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을 받은 사람이 제멋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 사람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계시, 특별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의적인 것은 일반 계시인데 그 일반 계시 영역 안에서 훈련을 받음으로 창의적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런 멋대로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이게 반복을 할 때 창조적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 계시 영역에서 탁월한 훈련을 받은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뇌과학의 전문가인 교수님 여러분 유튜브 듣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일반 계시에 관한 가장 좋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거기서 도전을 받고 그걸 깨달음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듣겠습니다. 예. 자, 예. 들어주세요.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앨런 스나이더 교수님은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천재다. 모든 사람 안에 천재적인 창의력이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밴드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서 풀어주는 법만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뇌 안에서 꺼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많은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한 뇌를 가지고 계시죠? 그 중에 가장 큰 궁금증 중에 하나는 이게 아닐까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천재가 될 수는 없을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난 천재가 돼 있다. 이걸 꿈꿀 수는 없을까요? 실제로 영화를 봐도 많은 슈퍼 히어로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자기의 초능력을 깨닫잖아요. 예를 들어서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능력이 생기고, 거미한테 물렸지만 스파이더맨의 경우도 갑자기 능력이 생겨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슈퍼 히어로 영화에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우리 삶 안에서도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나서 엄청난 천재가 된 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문기사를 갖고 오더니 갑자기 머리에 충격을 받고 나서 엄청난 천재 피아니스트가 된 사람이 있대 라고 해서 에이 그게 말이 돼? 이랬더니 정말 그렇다는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처음에는 안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여러 연구 논문하고 기사를 찾아봤죠. 이런 예들이 있나. 그랬더니 실제로 보고된 예가 한 70건 정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예냐면요, 실제로 뉴욕의 한 외과 의사는 공중전화에 전화하러 들어갔다가 공원에서 번개를 맞고 나서 쓰러졌는데 응급처치로 살아나고 나서 갑자기 엄청나게 피아노를 치고 싶어져가지고 집에 가서 피아노를 치는데 자기 안에 천재 피아니스트로서의 재능을 발견하고 굉장히 유명해진 시코리아라는 미국의 외과 의사예요. 번개 맞는 것만이 아니라 술 마시고 놀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두 명의 남자한테 주먹으로 엄청나게 세게 머리를 맞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코마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새로운 기하학적인 모양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천재 화가가 된 얘도 존재하고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갑자기 머리에 충격을 받거나 번개를 맞거나 뇌출혈을 겪고 나서 자기 안에 천재적인 예술성을 발견한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놓고 후천성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약간 사회성도 떨어지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서번트 증후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서번트 증후군과 다른 후천성 서번트 증후군인 거예요. 갑자기 이런 천재성이 생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보니까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는 게 이 천재적인 능력이 보통은 예술적인 능력, 그러니까 피아노나 음악이나 시나 그림처럼 창조적인 직업 쪽에 새로운 천재성이 발견된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영역들이 보니까 좌측 측두엽 또는 전두 측두엽이라고 불리는 부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창의성을 연구하는 베리트 브로가드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갑자기 능력을 발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물리적 충격이건 아니면 어떤 뇌출혈을 통해서건 뇌에서의 특정 부위에 손상이 생겼는데 뇌가 회복을 하면서 그 손상이 생긴 주위에 새로운 연결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연결들이 만들어지면서 창의성과 새로운 천재적인 능력이 생겨났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죠. 사실 모든 사람이 머리를 맞고 천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좌측 측두엽에 변화가 생긴다고 이러한 능력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런 것이 생겨난 사람은 있다
그렇다면 이 생겨난 사람들의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궁금한 거죠.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앨런 스나이더 교수님은 이런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천재다. 모든 사람 안에 천재적인 창의력이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핸드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서 풀어주는 법만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의 뇌 안에서 꺼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기계를 만들어요. 머리에 쓸 수 있는 창의력 캡이라는 걸 만들어서 잠깐 동안 뇌 신경세포들한테 자석처럼 엄청 강한 자기장을 걸어서 이 신경세포들한테 자극을 주고 나면 창의력이 높아지는 걸 관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험을 하고 일부 시험자들한테서는 창의력이 올라갔다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단어를 생각해내거나 하는 능력들이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뇌 안에 있는 창의력을 끄집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실제로 실험했을 때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길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창의성이 대체 뭐길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점과 점을 연결해서 남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가치 있는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게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이다. 뇌 안의 창의성은 뭘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새로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학습하고 기억했던 어떤 것들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과거에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걸 떠올리는 능력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그 패턴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버리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것들은 무엇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냐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말하자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는 연습을 할 때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은 이거죠. 창의성은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창의적으로 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실제로 창의성의 정의에도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하나는 타고나는 기질 안에 좀 더 창의적인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평생을 걸쳐서 타고나는 창의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창의성 연구가들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냐면은 그러한 타고나는 창의성 말고 내가 평소에 살다가 와 지금 나 굉장히 막 그분이 오셨어,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뭐라고 부르냐면 trait creativity라고 그래서 어떤 기질적으로 타고난 창의성이고요. 두 번째는 state creativity라고 그래서 특정 내가 반짝반짝하는 창의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주얼 아티스트들한테 이러한 거를 주고 그 사람들의 뇌를 한번 관찰해봤어요. 비주얼 아티스트들한테 어떤 책 커버를 디자인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 커버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뇌에 어떤 부위를 쓰나를 봤죠.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창조를 할 때 우리의 어떤 창의성이 필요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쓸만한 커버인가, 아니면 그냥 막 그린 거라서 별 쓸데없는 건가, 내가 창조한 걸 기반으로 정말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편집을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창조를 할 때 창의성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질러가지고 새로운 스케치를 막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내가지고 정말 넥스 레벨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뇌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내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막 그려낼 때의 모드와 내가 그것들을 냉철한 눈으로 보면서 이게 정말 쓸모있는 생각인가 라고 해서 이 중에서 정말 멋진 그림들을 또 골라낼 때, 편집할 때 모드, 그러니까 창작 모드랑 편집 모드가 뇌에서는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책 커버를 보는 비주얼 아티스트들 중에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창의적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다라고 할 수 있는 더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되게 뻔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굉장히 창의적인 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둘의 뇌는 어떤 게 달랐을까요? 두 번째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가지 능력이 더 있었다고 해요. 새로운 걸 막 질러내는 창작 모드와 그 중에서 딱 집중해가지고 쓸만한 것들을 완성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편집 모드. 이 창작 모드와 편집 모드가 뇌 안에서 공존할 수가 없었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둘 사이에 왔다 갔다 스위치할 수 있는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했던 거죠. 질르는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편집하는 것도 필요한데 두 가지가 뇌에서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켰다 껐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러한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마음의 끈을, 정신줄을 놓고 아무 생각을 안 하면서 릴렉스하는 상태가 필요해요.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를 가지거나,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분이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하면서 작곡을 하는 분이 미술 작품을 보러 가거나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창의력을 기르려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것 외에 새로운 어떤 예술적인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집중하는 능력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생각
가는 대로만 놔둬가지고는 제대로 된 창의성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한 가지에 꽂혔다. 그럼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깊이 파는 습관을 길러서 이런 몰입을 하는 것 역시도 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수를 훨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어떤 정말 쇼크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머리를 맞아서 충격을 입는 건 아니지만 와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충격적인 경험들을 예술적으로건 일상에서 하는 것이 또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여행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과 만나서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하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박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영역을 넓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또 창의성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갑자기 천재가 되는 게 가능할까? 슈퍼히어로가 초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갑자기 천재가 되는 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실제로 머리에 충격을 입고 천재가 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새로운 연결의 고리들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내 뇌 안의 창의성의 브레이크를 푸는 것 역시도 가능하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뇌실험들을 봤더니 두 가지가 필요했다고 해요. 정신줄도 놓고 마음을 놓는, 릴렉스하는 연습들이 한편으로 필요했던 반면 굉장히 깊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연습 역시 필요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창의력이 올라가더라. 일상 속에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마지막에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한마디. 갑자기 천재가 되는 걸 모두가 꿈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무언가에 몰입하는 연습은 누구나가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나의 창의성을 끌어내서 나의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훨씬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천재가 될 수 있다 맞고요. 그렇지만 갑자기 일확천금하는 꿈을 꾸기보다는 매일 하루하루 나의 발견하지 못했던 천재성을 여러분이 발견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기 안의 천재성과 창의성을 깨워서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일반 계시 영역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 특별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계시 영역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한 게 있어요. 그 대신 뭐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11조에서 하나님이 돈 버는 거.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열심히 일해가 돈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열심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여러분 기술을 축적해서 돈 버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산업화 사회니까 열심히 노동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돈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됐지만 글로벌 시대, AI 시대, 이 정보화 시대는 지식을 먼저 선취하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 앞서가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교육하나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교육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이 그렇게 교육하나요? 교육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국은 지금 세계 10대 강국에, 8대 강국에 들어갔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승승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 있어서 스페셜 인재들은 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이 제조업에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세계적인 인재들을 외국에서 돈 주고 사와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카이스트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든 그 글로벌 기업, 한국의 글로벌 기업의 최고의 그 기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아이디어를 하는 주도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얼마 있으면 한국 교육 그대로 푹 주저앉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한국으로 오겠어요. 이제 때리면 본국으로 간다든지 더 좋은 대우가 좋은 그런 나라로 가게 되면 어느 날 푹 주저앉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한국이 자체적으로 그런 인물들을 키워내가 한국 교회가 그거를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떠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계시 영역에서 이러한 혁신적인 새로운 뇌과학이라든지 인지과학이라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여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 교육을 바꿔야 되고 또 한국의 교육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장동성 박사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 정리된 거 있나요? 여러분 들으셨는데 천재의 두 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죠. 하나는 선천적인 천재. 태어날 때부터 천재더라. 그거는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천재는 태어날 때도 천재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뒤에 후천적인 천재, 천재적인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천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그랬죠. 멋대로 생각하는 거, 그야말로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천재가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와 더불어서 그거를 편집할 수 있는 것, 그 중에 정말 쓸만한 것을 골라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편집하느냐, 그것을 한마디로 조직화하느냐, 그걸 체계화하느냐, 논리화하느냐, 이런 사람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에서는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멋대로 생각하고 그야말로 무궁하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스위치를 끄고 이제는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편집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편집하는 거. 그럼 그 다음 단계. 그런데 이 천재들을 보니까 어때요? 천재들의 특징은 뭐냐?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스톱을 하고 집중을 하다는 거예요. 편집을 하다는 거야. 그랬다가 또 그만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했다가 또 그만두고 그걸 편집을 하는.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데 천재들은 이것이 그야말로 굉장히 회전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재적인 상태, 후천적인 천재가 되는 길이 뭐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세 가지 이야기하죠. 첫째는 뭐냐? 예를 들면 과학자인데 피아노를 치고, 예를 들면 미술가인데 피아노를 치고, 또 예를 들면 명상을 하고, 그다음 운동을 하고, 이건 뭐냐면 이 천재가 되려면 잘못된 생각, 고정된 생각을 잊어버려야 돼요. 고정된 생각이 여러분의 뇌리를 사로잡고 있는 한 창의적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모르는 건 죄가 아니고 질문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레마를 줬어요. 그래서 무조건 질문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저한테 레마가 돼가지고 저는 무조건 질문하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이 되니까 제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예를 들면 상상하는 것이 버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려면 뭐가 이렇게 깨져야 됩니까? 고정된 생각이 깨져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야 된다고 그랬죠? 고정된 생각이 지워져야 돼요. 근데 그 지워진 생각이 뭐겠어요? 예를 들면 물리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뭐가 안 풀리니까 그만두고 가서 테니스를 치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고정된 생각이. 그러다가 한참 이렇게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고 가서 딱 앉았는데 어때요? 기존 생각이 다 사라졌는데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나면서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5시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창의적이 못 돼요. 5시간 10시간 공부한 다음에 어때요? 끝나고 나서 뭐가 안 풀리면 이제 갑자기 어때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자기 했던 업무를 다 잊어버리고 피아노를 하게 되면 그 생각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지는데 피아노를 치고 딱 하는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착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은 지금까지 어때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암기하는 사람,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 그게 오늘날 한국의 경제라든지 한국의 모든 분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퍼스트 팔로우라고 그래요. 가장 빠르게 따라오는 사람. 패스트 팔로우 아니면 빠르게 따라오는 사람.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한 게 퍼스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이제부터 무버. 최고로 빨리 가는 사람. 먼저 빨리 가는 사람.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좋아요. 그 다음 어때요?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명상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놀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 기간을 가질 때 창의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릴렉스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어때요? 종합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들을 편집을 하고 그래야만 거기서 이제 종합적인 생각, 편집하는 생각 속에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데 그러려면 또 하나가 뭐예요? 다양한. 그래서 흔히들 말하면 훌륭한 인물을 키우려면 여행을 시키라고 그랬죠. 다양한 독서를 시키라. 저는 거기에 또 하나 붙여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라 그래요. 하여튼 다양한 걸 하다면 거기서 창의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오늘 드린 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하고 그러면 그대로 행해요. 여러분 몸이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머리가 따라갔다면 머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열심히 연구하다가 그만 때려치고 여러분 운동하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냥 하던 일 계속 하는 거예요.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몸을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몸을 먼저 생각에 따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했다가 여러분 어때요? 그만두고 운동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와가지고 어때요? 묵상을 했다가 그런 속에서 이 창의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거를 못해요. 예컨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문제를 풀다가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그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먼저 뭐라고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몸을 먼저 드리라고 그래요. 거꾸로. 몸을 먼저. 생각이 바뀌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저 보세요.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그랬죠. 다양한 독서를 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곳을 여행해라. 이게 뭐예요? 이 우리 몸이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하는 오감이. 예, 그런데요. 독서다 그런데 독서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양한 독서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얻는 정보가 다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브레이크 걸리는 거야.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머릿속에서. 그리고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해하려고 안에서 종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오감이 다양한 걸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몸을 여러분 먼저 던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 그 몸을 관장한 이성이 변화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돼? 하면서 이성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반대예요. 신앙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죠, 마음으로. 그럼 믿어야 돼요. 믿은 다음에 어때요? 순종하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이 일반 계시에서 압도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때요? 몸부터 던져야 되는 거예요. 몸을 던져놓고 나면 그 몸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잖아요. 여러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이거를 통합할 건가 거기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멋대로 생각하고 종합하는 걸 반복하면 창의적이 된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 들은 이런 강의를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그야말로 창의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주에는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창의적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창의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세계적인 과학자, 예를 들면 세계적인 아티스트, 세계적인 음악가,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경영자만 생각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이 업무를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일에 있어서 효율성이 생기지 않을 때 여러분이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창의적. 예를 들면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내가 똑같이 단어를 외우는데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여러분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는 같은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안 외워질까?